지금 애플이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4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애플이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가 않고요. 그럼 4분기가 좋을 것 같으면 사실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웠어도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 텐데 4분기에도 역시 밝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실적 발표 숫자가 나오고 나서 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실적만 놓고 보면 꽤 나름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애플은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로 가이던스를 계속 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거 자체도 사실은 네, 조금 그렇죠. 좀 안 좋은 거기도 한데 네. 근데 실적만 좀 놓고 보면 이게 매출은 가이던스에 부합을 했고요. 네. 물론 이게 전년 대비보다는 줄어든 거를 이어가고 4분기째 이어가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가이던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이던스보다 더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어요. 네. EPS 예상이 1.4달러였는데 1.46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일단 뭐 실적 좀 놓고 보자고요. 일단 컨센서스 대비해서 제가 정리해놓은 표를 갖고 온 게 있는데 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네네. 컨센서스 대비. 네. 그래서 네. 그-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동안에 네네. 저희가 네. 그 표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 어디서 미스를 했느냐? 맥에서 컴퓨터 네네. 부분에서 좀 미스가 컸습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도 33.8%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그런데 좀 다행인 거는 얘네 서비스 매출에서 네. 굉장한 성장과 그런 컨센서스 대비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보면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16.3%가 늘었어요. 근데 이게 네. 보면 서비스 매출이 뭐냐? 그럼 네.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뭐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애플의 서비스 매출의 제일 큰 거는 일단은 그 앱스토어의 앱스토어 수수료입니다. 앱스토어 수수료가 있고 네. 거기에 애플 뮤직, 그다음에 애플 TV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것들 거기다가 아이클라우드 사용료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서비스 매출인데 이게 이제 애플의 매출의 25%까지 네네.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애플한테 중요하냐면요. 그리고 아이폰의 매출이 한 50% 정도 됩니다. 네. 그것도 많이 내려온 거예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사실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은 여러 가지를 팔지만 아이폰의 단일 종목에 되게 좌지우지 되는 종목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벌써 2007년부터니까 네. 한 16년, 17년 이어지고 있는 이 모바일 스마트폰의 성장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메인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판의 그 성장이 멈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니까 이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기업이니까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그 여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른 one more thing 항상 네. 애플이 얘기하는 그게 필요한데 일단은 서비스 매출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이게 매출이나 이익을 좀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컨퍼런스 콜 하면서 왜 빠졌느냐? 이게 보면은 4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는 주지 않았지만 네. 간략하게 코멘트는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했냐면 재무책임자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그거는 정말 매그니피서트 세븐에서 네. 나와서는 안 될 말이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네. 기존에 그런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존의 전망치는 한 5% 정도의 성장을 네.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비슷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미 가이던스가 정확한 숫자를 주진 않았지만 컨센 대비 미스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이 크고요. 그러면서 재무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 이제 4분기에는 일주일이 줄어들 것이다. 일주일이 네네. 줄어든다. 근데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해석이 필요해요. 네. 일주일에 영업일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좀 해석을 해보면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나 헷갈렸는데. 예. 이제 이들의 언어로 좀 해석을 해보니까 네. 저희 약간 추정이긴 합니다. 굉장히 네. 추정인데 아이폰이 출시가 미리 됐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고급 모델 실질적으로 주력이라고 하는 고급 모델이 동시에 출시가 됐는데 네. 작년에 아이폰 14를 보면 그냥 아이폰 14는 9월 중순에 출시가 됐지만
그 상위 모델들은 10월에 출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에 기여를 하는 주력 모델들이 네. 그거가 일단 일주일이 먼저 팔렸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싶다. 아, 너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너무 좀 그런데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사실 또 초기에 가장 많이 팔리니까. 네네. 그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네. 요번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선방을 했던 이유도 네. 그 일주일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럼 애플 입장에서는 3분기 실적을 조금 매만지기 위해서 일주일을 미리 내놨다는 예상도 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것까지 예상을 했겠습니다. 어차피 네. 팔릴 거. 네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작년까지는 공급망에 병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상위 모델들을 동시에 출시를 못한 거고요. 이번에는 동시에 출시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일주일간 그 상위 모델들이 팔려 나갔단 말이에요. 그 매출이 4분기에는 어쨌든 빠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변명을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 이런 거가 잘 안 될 때 네. 되게 옹색하게 항상 이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기저 효과.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해석해 보면 작년에는 병목 현상 때문에 상위 모델을 동시에 출시를 못해서 4분기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에 잘 해놨어. 근데 이번에는 동시 출시를 해서 초기 판매가 3분기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네. 4분기에서는 일주일어치 정도의 손실이 있을 거야. 네네. 애플이 이렇게 옹색한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 네. 이거 말고는 사실 다른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예, 그렇게 제가 좀 나름 해석을 해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애플은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비슷한데 그게 전년 대비 4분기가 플러스 0.01이라도 안 나오면 5분기째라는 좀 오명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열악한 상황이니까 가이던스도 안 주고 있는 거고 헤쳐나가야 됩니다. 헤쳐나가야 되는데 애플이니까 잘 하겠지. 그리고 애플이니까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은 진짜 죽을 맛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애플은 이 가장 뜨거운 분야의 제품을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이제 저물고 있잖아요. 이건 네. 이제 거의 커머디티화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음 넥스트 분야에서 잘해야 되는데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는 거는 고무적이나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AI 분야에서 빠른 추격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다들 AI 비서를 내놓을 텐데 네. 적어도 iOS 생태계 안에서의 AI를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서비스한테 네. 뺏기면 안 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추격을 얼마큼 잘하는지가 4분기를 넘어서 내년 그 이후에 애플의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어쨌든 애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로 많은 단일 종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4분기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를 많이 할 수 없는 전망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애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팔 필요는 없겠지만 네. 사실 4분기에 다른 조금 더 매력 있는 다른 대형 기술주들이 더 있을 것 같은 네네.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저희도 이렇게 좀 애매한 얘기, 뭐 갖고 계신 분이 팔 필요까지는 없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누군가가 내가 말고 난 이미 갖고 있으니까 네. 다른 누군가가 계속 사줘야 주가는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약간 신규 매수의 메리트가 떨어진 것만 좀 사실이다. 그래서 네. 그냥 아주 그냥 막 장밋빛은 아니다라는 거는 네.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잘 하겠죠. 그거는 애플이니까. 그래서 네. 보유하신 분들은 AI에 대해서 얼만큼 빠르게 추격하고 그런 로드맵을 네. 내놓는지를 끊임없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다른 누군가가 계속 사줘야 주가가 뒷받침이 되고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애플이 4분기에 얼마나 절치부심해서 지금 새로운 플랜을 내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애플이 네. 4분기는 좀 박지 않다는 거는 얘기를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행이죠. 왜냐하면 네네. 이게 미국의 그런 주요 기업들이 많이 쓰는 전법인데요. 기대치를 확 낮춰놓습니다. 네. 그럼 컨센서스를 낮추겠죠? 네. 그러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아쉬운 거는 가만히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어닝 쇼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좀 신뢰감이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요 그런 식으로 컨센이나 가이던스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미스가 나잖아요. 네. 이거는 소송이 걸리고요. 주주들한테 어마어마한 그런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막 분기 중간에도 막 톤다운 시키고 막 그럽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지나고 보면 기대치가 낮은 상황에서 잘 나오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예방 주사를 맞았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